그러나 진지하게 이것에 몰두할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칫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기질, 여행을 동경하는 기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없어졌다기보다는 차라리 억제되어 있었던 그런 기분의 움직임을 나의 고독벽에 비해 너무나 야단스럽던 바랑부인 내 집 형편이 도리어 조장하게끔 되었다. 날마다 각 방면에서 밀려드는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한결같이 그녀를 속이려고 밖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나의 변함없는 기분. 그것이 내가 집에 있는 것을 고역으로 만들었다. 여주인의 비밀에 관여하고 있던 클로드 아내의 뒤를 이어 집안 살림을 한층 가까이서 보게 된 뒤부터는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겁이 났다. 벌써 나는 수없이 말하고 부탁하고 조르고 탄원을 했으나 늘 헛일이었다.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려 눈에 보이는 파국을 역설한 일도 있고 지출을 줄이도록, 그것도 내게 드는 비용부터 우선 착수해 주도록, 그리고 빚도 채권자만 점점 더 많이 만들어 늙음하게 여러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 비참한 생활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직 젊었을 때 다소의 고생을 참고 나가도록 힘주어 권고한 일도 있었다. 열심히 말하는 나의 진지함에 감동되어 그녀도 나를 가엾게 생각하고 세상에 없는 훌륭한 가지가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거기에 반갑지 않은 사람 하나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벌써 방금 약속은 까맣게 잊고 마는 것이었다. 충고가 헛되다는 걸 몇 번이고 알게 되고 보면 이제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행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수밖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나는 그 문을 지킬 수 없는 집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니용과 저네버와 리용으로 향해 짧은 여행을 했다. 이리하여 남모를 안타까움을 잊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여행에 필요한 비용 문제로 안타까움은 더했다. 내가 절약한 것을 엄마가 정말 쓸모있게 써준다면 나는 즐겨 어떤 절약된 생활이라도 견뎌나갔으리라는 것은 맹세코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절약한 것이 악랄한 놈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므로 결국 나는 엄마의 낙천적인 것을 기화로 놈들과 나눠 쓰게끔 되었다. 마치 도살장에서 돌아온 개 모양으로 제가 구해줄 수 없었던 그 고깃덩이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것만큼의 것을 물고 간 것이다. 그러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핑계에 막히지는 않았다. 또 그런 핑계라면 엄마 혼자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었으리라. 그만큼 그녀는 여러 곳에 교섭이다, 절충이다, 일이다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심부름 보낼 용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일에는 늘 나만을 보내고 싶어 하고 나도 늘 나만이 가고 싶어 했다. 그런 까닭으로 제법 방랑 비슷한 생활을 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런 여행으로 훌륭한 사람을 알게도 되고 뒷날 그래도 즐거운 추억을 갖게도 되고 이익을 얻게도 됐다. 그 중에서도 리옹에서 알게 된 베리숑 씨와 같은 이는 그의 호의를 생각하면 왜 좀 더 깊은 교제를 못했던가 후회된다. 친절한 파리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그로노블에서 알게 된 사람 가운데는 대방 부인과 바르도당 주 재판소 소장 부인이 있었다. 이 소장 부인은 매우 재치가 있는 여인으로
더 자주 만나러 갔으면 틀림없이 다정한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저네버에서는 프랑스 변리공사 라크르지르시 이분은 자주 내 생모의 이야기를 해준 분으로 어머님이 죽은 뒤에도 어머님을 마음속에서 잊지 못했던 분이었다. 바리오 부자와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 바리오는 나를 손자라고 불렀다. 무척 귀염성 있는 사교인으로 내가 일찍이 안 가장 훌륭한 인물 중의 한 분이었다. 저네버 공화국의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 두 공민은 서로 반대되는 당에 들어갔다. 아들은 시민당에, 아버지는 정부당에. 1737년 무력 충돌을 했을 때 나는 저네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서 무장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2시간 뒤면 서로가 마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시청사로, 한 사람은 자기 당 진영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이 무서운 광경은 내게 무척 강한 인상을 주었으므로 언젠가 내가 시의 공민권을 회복할 때가 있더라도 결코 어느 내란에도 참가하지 않겠다. 결코 무력에 의한 자유는 내심으로나 행동으로나 의견의 발표로나 찬성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어떤 다급한 경우에도 이 맹세를 지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억제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곧 알게 되리라. 적어도 그렇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때는 전쟁 중의 저네버가 내 마음에 처음으로 애국심을 들끓게 한 그런 기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일신에 관계되어 있던 매우 중대한 한 가지 일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애국심과 거리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빼버릴 수도 없다. 베르나르 외삼촌은 수년 동안 북아메리카의 캐롤라이나 주로 건너가 있어 자기가 설계한 찰스타운의 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그곳에서 죽었다. 내 사촌 퍼러시아 왕에게 몸을 바쳐 죽었으므로 외숙모는 한꺼번에 아들과 남편을 동시에 잃은 셈이다. 이 타격으로 인해 외숙모는 살아남은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내게 더욱 정을 붙이게 되었다. 저네브에 갈 때마다 나는 외숙모의 집에서 자며 외삼촌이 남겨둔 책과 서류를 심심풀이 삼아 찾아내어 가지고는 마구 뒤적였다. 신기한 기록과 편지 같은 것이 많이 나왔지만 물론 남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그런 것을 휴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외숙모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교사인 외할아버지가 친필로 쓴 2-3권의 책으로 만족했다. 그 중에서도 사절판인 로우의 유작집은 여백의 훌륭한 주해로 채워져 있었다. 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 탁월한 주석 때문이다. 이것은 바랑 부인의 장서로 남게 되었는데 내가 따로 간수해 두지 못한 것이 나로서는 두고 한이 되었다. 그런 것들 외에 또 5-6편의 원고에 씌어진 논문을 얻었다. 그중 인쇄된 단 하나의 것은 유명한 미슐리 디크레의 것으로 이 사람은 비상한 재능과 견식이 있는 학자였으나 지나친 정치적 활동 때문에 저네버 관헌에서 지독히 가혹한 취급을 받고
최근 아르베르크 요새 감옥에서 죽었다. 베른너의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장기간 그곳에 감금돼 있었다. 이 논문은 전해부에서 일부 실행된 저 엄청난 대규모의 요새 구축에 대한 상당히 깊이 파고든 비판으로 의회가 이 화려한 사업을 실행하려는 그 이면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전문 기술자들은 그런 계획을 크게 비웃었던 것이다. 미슐리 씨도 이 계획을 비난했기 때문에 요새구축위원회에서 제외되었는데 200명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가장 상세하게 이에 관한 의견을 말해도 괜찮다는 확신 아래 그것을 예의 논문으로 만든 것인데 무모하게도 그것을 인쇄했다. 하나 세상의 반응을 보려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200명의 의원에게 보낼 만한 부수만을 찍는 데 그쳤으나 그것도 소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전부 우체국에서 저지되고 말았다. 나는 이 논문을 외삼촌의 서류 속에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외삼촌이 명령에 의해 만든 변론서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양쪽 다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이 여행은 지적조사부를 그만두고 난 직후에 계획한 것이므로 부장인 꼬젤리 변호사와는 아직도 왕래가 있었다. 그뒤 얼마 안 있어 세관장이 나에게는 자기 아들의 교부가 되기를, 꼬젤리 부인에게는 교모가 되기를 각각 부탁한 일이 있다. 그런 명예에 정신이 팔린 나는 변호사님과 이런 연관을 맺는 것을 자랑으로 느끼고 그 영광에 해당할 만한 인간다운 위엄을 갖추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미슐리 씨의 인쇄된 그 논문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 좋은 방법은 없다고 느껴졌다. 그거야말로 귀중한 자료이며 내가 국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전해부 명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긴 하나 무언지 까닭 모를 애매한 조심성에서 그 논문에 대한 내 외삼촌의 변론서만은 보여주지 않았다. 아마 변론서는 원고 그대로여서 변호사님에게는 인쇄물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무심코 건네준 이 기록의 가치를 정확히 내다보고는 그는 다시는 이것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아서 나는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돼버렸다. 되찾으려는 나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알고 그 물건을 자랑하며 저쪽이 가로챈 것이지만 그대로 선물로 준 형식으로 해두었다. 그렇지만 유용한 정도 이상으로 희귀한 그 자료를 그는 토리노 궁정에서 꽤 자랑 삼았으리라는 점과 그가 그것을 입수하는 데 사용했다는 핑계의 돈을 어떻게 해서 받아낼까 하고 무척 고심했을 것이라는 점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장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르디니아 왕이 저네버를 포위 공격할 가능성은 우선 없을 테니까 상관이야 없겠지만 무슨 일이고 절대로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저네버의 가장 오랜 적에게 이 땅의 가장 큰 불비점을 알려준 어리석은 허영심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음악과 특효약과 가지가지 계획과 여행으로 2, 3년을 보냈다.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계속 옮겨 다니며 무엇이라 결정도 없이 몸을 정착시키려고는 하면서도 문학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 문학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자신도 그 이야기에 가담하여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나오는 특수 계층들이 쓰는 말을 흉내내는 가운데 점점 학문으로 끌려갔다. 저네브를 여행할 때는 가끔 옛날 좋은 친구였던 시몽 씨를 찾아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